안녕하세요 현치님들, 현우타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갑진년 2024년에 매매 운 같이 한번 또 봐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매매가 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지, 또 제 채널에서 또 가장 한때 인기 많았던 주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 채널에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보는 갑진년의 매매운입니다. 부동산적으로도 잘 정리가 되고 걱정되던 것들을 잘 또 떨치고, 어떤 값에, 좋은 값에 또 거래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나의 갑진년 매매운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갑진년의 매매 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니까 매매적으로 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또 언제쯤 시기가 좋을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나오는 카드를 보면 계약적으로 안 팔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가격적으로 많이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러 오는 사람들은 좀 많이 이렇게 가격을 좀 깎으려고 더 드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절대 뭔가 정리가 안 되거나 매매가 안 될 자리를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번 갑진년에는 매매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입니다. 우선 또 이제 첫 번째 카드가 악마라는 카드인데요. 이런 악마 카드는 계약이 잘 된다, 계약이 또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충동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갑자기 내놨을 수도 있거나, 혹은 또 뭐 급매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갑자기 사려고 하는 사람들 충분히 또 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계약이 또 에이스 완즈라는 카드랑 같이 보더라도 좀 더 많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잡고 원하는 걸 또 이루어내고 금전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게 되는 매매가 또 이루어지면서 적당한 또 금액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카드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가격 방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이건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기준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하는 제가 안 돼요, 못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방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보이죠. 그만큼 또 들어오는 어느 정도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좀 주고받으면서 조율하다 보니까 또 안 팔리는 시기들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앞에 나오는 카드들, 지금 나오는 카드들 방어를 하지만 그럼에도 계약이 잘 되거나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이니 아무래도 운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번 이어서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 게 투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 2번이라는 카드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금전이 나왔죠. 금전이 나오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데스카드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보더라도 없어지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수중에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왜? 돈을 받고 계약이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는 퀸 펜타클을 보니까
돈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득을 보지 못하거나 뭐 샀을 때랑 비슷하거나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좀 골칫덩어리를 없앤다? 이런 느낌으로 또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또 오랫동안 안 팔렸던 것 같다라는 느낌도 이런 테스카드에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또 더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본다라고 나오진 않아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뭐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손해 안 보고 잘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1월부터 6월까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좀 돈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계약금이 뭐 6월이나 5월이나 또 이럴 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다, 정리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아무래도 봄, 여름쯤, 초여름쯤까지 해서 걸리는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매매가 좀 걱정되고 이번에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안심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또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데스라는 카드도 결국에는 기다린 자가 승자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그래서 힘들거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 뭐 좋지 않은 가격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오고 안 팔고 좀 들고 있던 것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는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살짝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이런 데스카드까지 보면 크게 그거는 뭐 개의치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가격에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앞서도 이제 가격적으로 협상의 여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도 했었는데, 거기서 내가 좀 가져갈 돈을 조금 떼더라도 아쉬운 돈을 가져가더라도 일단은 거래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 너무 뭔가 얼토당토 안 하는 금액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직장을 가지는 분들이 입주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세입자가 그렇게 또 따를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완전한 뭔가 가족들이라는 느낌보다도 뭐 정말 신혼부부나 혹은 또 뭐 연애 중이신 동거를 하는 분들, 그리고 또 혼자 이제 사는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다양성도 열려 있는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이 갑진년의 일반 분들의 매매운은 또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근데 상반기에 계약금이 걸리고 하반기에 확실하게 계약이 마무리되며 정리가 된다라고 보이니까 이게 많이 오래 끌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해는 정말 좀 질질 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협상도 되니까 이번 해는 끌리지 않겠구나, 끌려다니지 않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갑진년의 매매 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니까 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갑진년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습도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정리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좀 급하게 정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길게 보는 게 아니라면 적정한 가격에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파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의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카드가 퀸컵입니다. 이제 퀸컵이라는 카드는 지켜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좀 될련가 말련가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잘 팔릴지에 대한 확신이 좀 안 드는 부분들,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것 같다, 세입자가 언제 구해지려나, 이런 생각을 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나이트 소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빠르게 팔게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뭐 들어올 사람도 빨리 구해지거나 뭐 여러분들이 매매도 좀 빨리 처분하게 되거나.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매달린 사람이죠.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가 기다림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카드로만 보면 당장 매매운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다린다라는 것도 길게 본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좀 빨리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또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뒤에 카드를 보면 좀 더 기회가 있거나 뭐 더 좋은 가격을 얻을 때가 있다라고 나오면 좀 더 길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카드로는 좀 빠르게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는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자체가 좀 오래 묵혀야 되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저는 정리할 생각 없어요. 뭐 몇 년을 봐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조금 좋은 타이밍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서 카드를 보면 정확하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뭐 땅을 가지고 있다, 뭐 건물이다, 뭐 아파트다, 뭐 빌라다, 여러 가지로 다 합치더라도 일단 좀 오래 볼 생각은 확실히 있는 분들이 이번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팔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좀 길게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길게 봐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타이밍이 한 번쯤은 있을 건데 그게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해가 한번 뜬다라고 나와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해가 한번 뜰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번 해가 지나간다라고 하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해 뭔가 팔려면 팔 수 있는 운도 있고, 세입자를 구하는 분들은 아예 좀 다른 얘기를 드리죠. 세입자를 구하는 분들은 들어온 사람들이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좀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걸 원하는지, 집에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뭐 아니면 옵션적인 부분에 조금 손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구 배치 같은 것도 조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3 펜타클이 있으니까 인테리어적인 변화를 주면 또 좋다라고 말을 하니까 못질은 하지 마시고, 벽에 못질은 하면 좋진 않다라고 해요. 돈도 새어 나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 전세, 월세,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입주를 잘 또 끌어모으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좀 원하는 옵션 같은 거, 좀 월세를 올리더라도 옵션을 좀 넣어 놓는 이런 걸 좀 더 생각해 보시거나, 인테리어적으로 뭐 벽지나 바닥이나 이런 걸 좀 색감을 변화를 또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좀 써야겠죠? 예, 전세 월세를 또 들이실 분들은 빠른 시일에도 그런 입주자를 구할 수는 있지만 좀 변화를 줘야 좀 더 빨리 이 입주자를 또 구할 것이다라는 느낌이고, 매매적인 부분은 해가 떠오를 거라고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길게 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3 펜타클도 알박은 돈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조금은 길게 봐도 좋을 것 같다, 뭐 손해를 볼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계속 좀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또 제안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뭐 이걸 좀 리모델링을 해볼까, 아니면 혹시나 지금 뭐 사려고 하는 마음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나, 좀 더 내가 가져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이번 해에 좀 많이 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예 상관이 없기도 해요. 뭐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앞에만 봤을 때는 제가 좀 더 빨리 파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잖아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도 했었고, 근데 끝까지 보니까 이거를 굳이 뭐 빨리 팔 필요는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해에 내가 조금은 팔려면 팔 수는 있지만 좀 더 들고 가는 게 돈적으로는 좋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라 저는 좀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반기에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 언제쯤의 기회일까라고 봤을 때 봄쯤이지 않을까, 뭐 3, 4월쯤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상반기 중에 상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3월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운세를 저는 지금 뭐 5월인데요, 6월인데요, 3월 벌써 지났는데요 라고 하시면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팔려고 하면 좀 고민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3월을 놓치면 이게 좀 겨울까지 봐야 된다. 근데 그 시기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뭐 그때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한다라든지, 혹은 좀 더 뭐 주변에 뭐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법한 하반기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세입자를 구하실 분들은 집에 조금은 변화를 줘보면 좋습니다. 리모델링처럼 큰 건 아니더라도 좀 옵션적인 변화나 혹은 또 조금 월세를 높게 받더라도 안에 뭔가 좀 깔끔하게 변화를 좀 줘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 이미 뭐 그런 변화를 다 줬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입자를 구하면 이 상반기에 세입자를 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적으로 이걸 좀 정리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정리를 할 법한, 또 관심을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 팔까 말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길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애초에 이걸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반기가 좀 3월쯤 해서 좀 잘 처분할 만한 기회가 있을 건데, 그 이후에는 좀 이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또 고민하게 될 거라고도 보이고, 이게 빨리 처분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게 초장부터 빨리 좀 가격 협상 봐서 빨리 이렇게 처분을 하는 방향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길게 보는 분들 말고는 마음을 좀 확실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막상 팔려고 하니까 애매한 마음이 들기 쉽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시면 그래도 잘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반기,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고민만 좀 덜 하면 좋다, 이런 흐름이니까 잘 또 풀릴 거라고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 갑진년에는 매매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잘 해야 된다, 이게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갑진년의 매매 운입니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팔 생각 반, 좀 더 길게 볼 생각 반, 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매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간에면 뭐 남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내분이 될 수도 있겠죠. 같이 좀 얘기를 잘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편분의 좀 고집을 꺾기 힘들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정리를 하고 싶다, 좀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3번 분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또 첫 번째 카드가 황제라는 카드고요. 이런 카드가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남편분이라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퀸 소드입니다. 이제 아내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둘 다 세요. 그래서 이 매매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이 좀 강하다,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뭐 제가 알아서 결정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애매한 상황 속에서 정리를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더 카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자체도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이걸 계속 가져가기도 좀 불안하고, 정리를 하자니 또 이게 결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가져가기엔 불안함 때문에라도 이건 좀 정리를 하는 게, 괜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괜히 후회를 하지는 않을까요? 나중에 뭐 값이 또 올라서 또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나오는 카드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이게 정리를 하고 나서 속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이는 카드로는 좀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는 게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매매적으로도 이 갑진년의 운이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정리를 하면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내가 상황 봐서 내놔야지 보다도 미리부터 내놓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몇 월에 내가 뭐 이사를 갈 거고 그럴 때쯤 하니까 뭐 3개월 전에 내놓을까 하시는 것보다도 미리부터 좀 이렇게 내놓고 경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어서 보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일단 결과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도 좋습니다. 좋은 값을 받고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봐놓는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이번에는 요쪽 뭐 땅을 보든지 뭐 이사를 할 곳도 뭔가 또 값을 좀 나중에 오를 만한 곳을 본다라든지 그 정도로 좀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투자적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나왔던 거 같이 보더라도 이참에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보는 게 미래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돈적으로, 투자적으로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나인 완즈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이 잡고 있자니 스트레스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상반기라고도 보이는데요. 상반기에는 가격적인 방어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 월세, 뭐 매매적으로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 퀸컵입니다. 좀 더 지켜볼까라고 보이는 카드예요. 근데 이것도 확신이 안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해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는 힘들다. 스스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좀 비슷한 선택지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확 이게 정리를 해버린 마음도 먹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 좀 추천을 드릴 만한 부분이 있고요. 매매가 된다라면 상반기보다 좀 하반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한여름쯤에 매매가 좀 크게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더라도 안 나가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제 나간 자리에 오래 머물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뭐 보통은 2년씩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2년보다 좀 더 길게 하거나 앞으로 좀 더 오래 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 세입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많이 신중한 사람의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보고 살펴보고 물어보고 막 좀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보고 만나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세입자가 그럼에도 좀 잘 해주면 오래 머물 거고 오래 살 거라고 보이니까 좀 세입자를 잘 들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돈이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보여서 뭐 가격적인 조정 이런 것도 일어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책정해 놓은 가격에서 더 이상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가격을 좀 낮춰야 될까요? 더 내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번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좀 매매적인 흐름이 이 값지냐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때로는 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차라리 이걸 좀 괜찮은 가격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곳을 알아보는 게 더 나은 투자적인 흐름, 매매적인 흐름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만큼 잘 정리되고 계약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도 세입자도 하반기쯤에나 또 상반기에 구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쉽게 구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하반기가 좀 더 좋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척이나 여러분들 가족 내에서 혼자서도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길게 보려고 해도 이 불안감 때문에 길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좀 잘 안 맞는 매물이구나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투자, 새로운 장소, 뭐 이사나 혹은 또 뭐 세입자를 그냥 뭐 매매할 거를 뭐 세입자를 그냥 드리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하든지 방향성을 바꿔보는 게 일단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갑진년의 매매 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분들은 매매적으로 운이 아주 좋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도 극단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뭔가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조건이 잘 여러분들과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 거절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뭐 금액적인 부분, 사람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스스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존에 또 많이 오던 사람들도 요즘 따라 또 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주 보러 오더니 요새는 또 안 오네? 연락 오더니 안 오네? 이런 경우들이 또 요즘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고 온 사람들이 꼭 연락은 올 거라고 앞으로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건 아주 잘 이루어질 거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도 세입자 아주 잘 구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인 부분이 좀 더 이 사원분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나오는 흐름들이 너무나 좋은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이제 또 컵 4번이죠. 이런 컵 4번이라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뭔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좀 가격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보시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혹은 뭐 계약을 하려고 하거나 세입자가 찾으러 오더라도 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좀 어렵네요. 뭐 거절하게 되면서 계약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이제 또 식스컵입니다. 이런 카드가 좀 좋은 쪽으로 그래도 잘 알려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간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매매가 또 이루어지거나 세입자로서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카드가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나오는 이런 이제 태양이라는 카드가 매매적으로 이제 또 특히나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잘 된다. 잘 알려지고 좋은 자리다. 목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또 정리하게 되는 운이 있고요. 잘 또 세입자가 구해지는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어서 또 카드를 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카드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뭐 이동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이동수는 이 태양 카드 하나뿐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식스 펜타클 카드 때문입니다. 이제 이 카드가 정리가 되는 운이 있는 카드고요. 또 정리가 되는 것만큼 돈을 또 어느 정도 받게 되는 돈적인 여유가 생기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팔릴까라고 생각을 좀 했을 때 상반기에는 좀 가격이 좀 오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4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격 방어가 될 수도 있지만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좀 오를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는 부동산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려면 팔고 세입자 구하려면 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돈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반기가 되는 흐름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뭔가 마무리 짓게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시든지 혹은 또 뭐 매매 아예 처분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도 상반기엔 좋은 가격으로 좀 받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매매가 잘 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상반기에 팔 걸, 상반기에 정리할 걸, 상반기에 내놓을 걸 이렇게 씌울 수 있는 하반기가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다라고 보이는 식스 펜타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상반기가 좋기도 하고 매매적으로 운도 있고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쉽다라고 보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나 뭐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 혹은 또 뭐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이니까 하반기도 매매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고 계시는 분들 뭐 이미 상반기가 지나갔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매매적으로 하반기는 좋은 운은 있어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좀 금액적으로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정이라는 카드가 계약서까지 완전 사인하고 도장을 쾅쾅 찍는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안정적인 거래가 된다라고도 보이니까 뭐 괜히 이게 뭐 불안한 뭐 세입자도 들어왔는데 좋지 않은 세입자가 들어와서 뭐 개판을 쳐놓는다라든지 혹은 또 뭐 매매하고 팔고 넘겼는데 뭐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 후회가 된다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불상사가 되는 경우들은 없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한 대로 잘 또 마무리되는 이런 또 2024년 매매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상반기가 돈 쪽으로 봤을 때는 좋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에도 좋고 팔기에도 좋은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팔기에도 좋고 정리도 잘 되지만 금액적으로는 좀 상반기보다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태양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잘 정리되는 그런 매매운을 가지고 있는 4번 분들이다. 아주 잘 될 거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또 이걸 좀 뭐 조건을 맞춰주고 내가 낮추면 잘 팔릴까 하더라도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이 상반기 때 좋은 값에 잘 팔 수 있고 하반기에는 가격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정리가 잘 된다라고 보이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매나 혹은 또 뭐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 갑진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갑진년의 매매 운입니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보면 매매적으로 5번 분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굳이 빨리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뭐 돈이 빨리 필요하거나 이게 계속 뭐 세금이 나가고 유지비가 나가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돈이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빨리 처분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면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카드가 킹 소드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만 봤을 때는 계약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확실하게 먹었다. 계약을 확실히 이 매매를 할 생각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괜히 내놓고 뭐 흐름 보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책정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팔 마음을 먹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언젠지가 더 중요하니까 길게 볼지 아닐지 이 정도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태양 카드입니다. 이런 태양 카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이건 잘 팔릴 것 같아요. 좋은 자리예요. 누가 와도 괜찮은 자리예요. 보러 온 사람도 많아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협상을 할 생각은 크게 없다. 그냥 좀 뭐 내가 정해놓은 가격 그대로 좀 팔고 싶다. 그대로 뭐 세입자를 드리고 싶다. 라는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나오는 카드인 이 지팡이 4번이라는 카드를 보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가 잘 될 거라고도 보이죠. 그런데 카드들이 이동적으로도 좋지만 그 자리 자체가 괜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좀 길게 봐도 좋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은 세입자가 안 구해질 수가 없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뭐 월세 전세 내놓으신 분들은 좀 세입자가 잘 쉽게 구해질 것이고, 매매적으로 좀 내가 길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은 또 뭐 이거 전세 월세로 좀 전환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나머지 카드를 또 뒤지고 보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는 카드들이 확실하게도 이게 정리는 잘 된다라고 보입니다. 전세, 월세 좀 이런 방향이 더 좋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잘 된다. 세입자 구하는데 별 탈 없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상반기에 세입자는 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 사이에 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또 맞춰서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뭐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입자 아주 잘 구해질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1월에서 6월 사이에서 더 살펴보자라면 4월쯤 이때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4월쯤이 세입자 구해질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카드가 심판이라는 카드예요. 이제 이런 심판이라는 카드가 보러 온 사람이 또 보러 오거나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살게 되기도 하고, 이제 세입자도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만큼 좀 손쉽게 구해진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앱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앱에도 좀 올려보거나 뭐 부동산을 통해서 또 알려보거나, 그런 알린다라는 것 자체가 효과적이다라고 보이니까 세입자를 구하면 그런 쪽으로 좀
잘 모르시더라도 물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세입자는 정말 금세 구할 거라는 느낌이 있고요. 매매적으로도 이런 심판 카드는 좋은 의미가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흐름에서도 이게 좋은 값의 상반기에 좀 잘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길게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카드를 보니까 세븐 펜타클입니다. 기다린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팔기엔 좀 금액이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매매적으로도 운이 있고 세입자를 들여오는 운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여러모로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내가 시기 놓쳤구나 혹은 또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이 하반기에도 매매적으로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차라리 전월세로 또 전환을 좀 해보는 게 나을까? 돈 쪽으로 좀 아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컵이기 때문에 이번 한 해에서 갑진년이라는 2024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매매적인 운은 좋습니다. 매매나 뭐 세입자, 전세, 월세 이런 부동산적인 운은 이 5번 분들은 좋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세입자를 드릴 것인가 혹은 이걸 아예 정리를 할 것인가 정리를 할 거라면 상반기가 좋다. 하반기에는 돈 쪽으로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래도 파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돈은 지금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이 가격에 팔리길 원해요. 팔릴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부분에 대한 그 말 그대로의 운만을 본다라면 5번 분들 매매가 잘 되는 갑진년인데 그 안에서 시기적으로는 좀 더 상반기가 좋고요. 이게 좀 더 묵혀도 나쁜 거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다 느끼시면 조금 이사 같은 거 좀 미루고 이번 해는 계속 들고 가셔도 나쁠 거는 없을 것 같다.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좋아서 이 상반기에 특히나 뭐 4월쯤 해서 확실하게 또 잘 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 좋은 흐름 잘 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또 갑진년 보내면서 매매적으로 또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세입자도 받아들이고 또 한숨 돌리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또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매매, 이동 관련해서 더 많은 영상들이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현해타로 매매 이렇게 또 검색하셔서 많이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